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반복해서 발생하는 지역 감염 사례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태원 클럽발 감염을 일으킨 바이러스는 기존 국내에서 유행하던 바이러스와 다른 계통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전파가 더 빠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방역 체계에 보완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밝힌 바로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하지만 대규모 확산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대구 신천지 관련해서는 이제 동일 집단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실제로 대규모 확산이 됐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 방역 당국 어떤 경험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한 당시였고, 근데 지금 이태원 클럽발 이제 확산세는 많은 정보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많은 정보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험도 쌓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과거 대구 경북 지역에서 크게 유행하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한 건의 집단 감염 사례로 인해서 200여 명이 확진이 된 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전파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태원 클럽발 감염의 경우에는요, 이전에 중국 우한 혹은 대구 신천지 때 바이러스와는 다른 계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태원 클럽발 감염 바이러스, 어떤 바이러스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클레이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연기서열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분자 계통수라고 하는 거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 그룹별로 이렇게 유전자 연기서열에 따라서 이렇게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뭐 SVG 이렇게 세 가지 클레이드로 나누는데, 예. S와 V는 과거 이제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행을 예. 했던 바이러스 형태고요. G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이제 전파를 시키는 그런 바이러스 타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G형 같은 경우에가 이번 이태원 클럽발의 바이러스에서 감염된 계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예. 이태원 클럽발 이제 확진자들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은 예.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 형태, 그러니까 G형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해주신 그 지형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확산했던 그 클레이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 S형보다 우리나라에서 퍼졌던 그 S형보다 전파력이 더 빠르다는 얘기도 있는데,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 전파 속도나 치명률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면 그게 바이러스의 어떤 특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성이라든가 병원성 등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은 정확하게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형이 뭐 전파력이나 아니면 병원성이 더 강하다, 이런 분석을 일부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현상을 보고서 추정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과거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병원성도 치사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G형이 아마도 감염성이나 병원성이 높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초기 대응에 실패를 하면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초기에 환자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치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비단 어떤 돌연변이에 의한 건지 아니면 우리의 방역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건지, 이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 G형이 더 전파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G형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나타난 계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태원 클럽 감염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국외로부터 시작된 감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S형이나 G형이 추가적인 돌연변이를 해가지고 G형처럼 변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유입돼 가지고 G형이 확산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무게를 두면 오히려 후자 쪽이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변이를 일으켜서 G형으로 변화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해외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들어온 그런 감염원에 의해서 아마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변이보다는 해외 유입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바이러스가 확산을 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코로나19의 그 앞으로 유전자 변이 앞으로 더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를 유전 물질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정 기작이 DNA 바이러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RNA 바이러스는 이제 증식 과정에서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 돌연 변이가 누적이 되면서 진화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이런 돌연 변이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계속 증식이 일어나고 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점점 더 변이는 또 다양한 방향으로 변화를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코로나19 RNA 바이러스의 특성상 변이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그럼 G형 바이러스가 이렇게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그럼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던 그런 대응 방식이 좀 달라져야 할 필요성도 있을까요? 글쎄 아직 이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은 좀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무증상 감염자가 과거보다는 더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겉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부 연구진에 따르면은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실제로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증상 감염이 있었는지 항체 검사를 해봤더니 네. 실제로 확진자보다는 한 10배 가량 정도 많더라 감염됐던 사람이 이렇게 네.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10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유사한 정도까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돼서 상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그 얘기는 무증상 감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좀 무증상 감염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예.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G형이 그런 무증상 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G형이 병원성이 더 세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병원성이 좀 낮아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어떤 과학적 검증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헌팅포차, 그리고 노래연습장, 단람주점 등 9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동안 감염 경로가 되어온 유흥시설을 이렇게 분류를 한 건데요. 방역 수칙을 어기면 사업주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이런 조치를 안 하는 것보다는 실효성이 일정 부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이러한 어떤 지침만 가지고는 철저하게 통제는 할 수 없지 않을까. 근데 네.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실효성 부분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사용이 늘어날 텐데요. 아무래도 에어컨을 사용하면 코로나19 확산이 더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적절한 대응책을 찾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에어컨 사용과 코로나19의 전파 부분은 예. 중국에서 나온 논문 때문에 불거진 거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 에어컨 공기 바람이 실제로 비말을 보다 더 멀리 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에어컨을 사용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예.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고위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중등도의 위험 시설 같은 데에서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데서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거든요, 요즘에. 네. 근데 이 날씨가 더워지고 에어컨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그럼 굉장히 이제 피로감이나 더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예. 오히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예. 때문에 어차피 불가피하게 에어컨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에어컨을 직접적으로 사람 있는 쪽으로 바람을 쏘이는 것보다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바람 방향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풍량도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낮게 하면서 온도를 오히려 낮게 세팅을 하는 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보다 이제 감염 위험도를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비만이 덜 날리게끔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이제 주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 방역 수칙을 조금 더 철저히 지켜서 확산을 막는 데 일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